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그 상승폭이 커지기보다는 반등의 양봉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여전히 관건은 나스닥이 이 22평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여기에서 뭐 지켜지지 못한다라 그러면 작년 연고를 결국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연고를 밟고 이 짧은 반등을 하는데 이거 노리고서 매수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온다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결국은 위에서 지금 매도를 하거나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122평 이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한 디커플링, 즉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은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있고, 뭐 이 흐름조차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공매도의 힘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애매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물론 이제 뭐 쭉쭉 뻗어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보다는 올라가도 5% 10%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떨어져도 그 정도, 그러니 컷하기에도 애매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뭐 수익 담보하거나 수익 실현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냥 지수를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종목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나은 전략이다. 요렇게 좀 계속 정리를 하고 계속 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30분 선물 흐름인데, 일단 추세 전환을 만들고 나서 가격 박스에 부딪히고서 다시 이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어제 장 초반 전에, 그러니까 장 개시 전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반등을 하는 것은 어 이날 상승의 탄력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 꺾여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걸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거 보고서 매수를 쫓아가기는 어렵다. 결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고, 연고를 이렇게 밟고 올라갔을 때 22평을 장악하고 찍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제도 이제 개파 하락해 가지고 그 22평 깨진 상태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지키면서 끝났죠. 요 자리가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지, 그쵸? 아니면 딛고 올라가는지인데, 사실은 딛고 올라가서 쌍봉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쌍봉이 아니라 그냥 치고 신고가를 다시 갱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쫓아가긴 어렵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얘를 노려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뭐 매도를 했든 아니면 신규를 들어가려고 하든 기다리는 자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120평은 최소한 내려와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최근에 음봉이 늘어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의 패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한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선물이나 뭐 어떤 파생 쪽에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고, 다만 코스닥은 그런 흐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눌리는 거고, 대신 축을 잡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러니까 얘네는 에코프로 형제죠. 에코프로 형제가 이전만큼의 흐름을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지만, 얘네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갱신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막 그렇게 활발하게 뭐 좋은 가능성이 있거나 포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상승한 흐름들은 아니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선물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우리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떨어지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자리에서, 이 마디 자리에서 120평 자리 언저리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이 보수적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계속 대기를 할 만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코스닥 종목들은 그런 지수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종목이 괜찮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치는 그런 패턴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게다가 굳이 이 흐름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종목들 골라내고 나면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략을 세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하락폭이 막 그렇게 커지는 그런 과격한 흐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한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폭도 좀 아리까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비중 조절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